오늘 했던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영상으로 좀 남겨드릴게요. 이제 포토샵을 오늘 조금 했는데, 이 포토샵은 저희가 전문적으로 쓴다기보다는 저희가 만든 결과물을 뭐 약간 보정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문서를 만들 때 좀 쓴다든지 이 정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능들 위주로 좀 사용을 할 거고요. 오늘 했던 내용은 이제 처음에 열리는 페이지, 여기 위쪽 부분에 보면은 문서들의 종류들, 문서 종류들 모여 있는 곳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프린트 누르면 출력에 자주 쓰이는 용지들의 사이즈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꼭 이 중에 하나 골라 쓰셔야 되는 건 아니고, 결국은 뭐 A4 용지를 쓴다라고 하면 걔네들이 들어가는 거고, 요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또 쓰시면 되겠죠. 저희는 그냥 A4 용지에다가 해상도 정도만 지정해서 쓰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 이쪽에 보면은 이제 이건 용지의 방향, 가로, 세로 이렇게 바꿔서 쓰는 거니까 상황에 따라서 돌려서 쓰시면 되고요. 해상도 같은 경우는 1인치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크기 안에 몇 개의 점을 찍느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인치 안에 점을 300개 정도 찍을 수 있는 정도로 상세한 정도로 문서를 열어서 작업할 거냐 이런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고 저희가 쓰는 거 정도로는 150 픽셀만 해도 사실은 충분해요. A3 정도 크기를 기준으로 150 하면 이 이상의 해상도를 해서 뭐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거나 이러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좀 느려집니다. 그래서 A4 용지나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뭐 75 정도도 무난해요. 75 정도로 A4 용지에 쓴다라고 해도 뭐 좀 해상도를 많이 높게 할 게 아니다 그러면 충분하니까, 올리면 올릴수록 용량이 커지고 작업은 느려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150 정도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부분은 추후에 조금 필요할 일이 있을 때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새 파일을 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는 툴 정도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다 쓰진 않을 거고 저희가 자주 쓰는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간단하게라도 여기 있는 툴들은 어떤 툴들인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이쪽에 있는 툴들을 좀 사용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필터에 있는 몇 가지, 그리고 뭐 이미지에 있는 기능 몇 가지, 뭐 요 정도입니다.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는 생략을 하고요. 오늘 했던 기능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화면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색하니까 배경으로 연습용으로 쓰려고 해놓은 이미지를 좀 갖다 놓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좀 작게 됐는데, 작은 이미지를 가지고 오게 됐는데 일단 이거 써보겠습니다. 마우스 사용법 먼저 했는데, 일단 확대하고 축소하는 기능은 쓰셔야 되는데, 이 확대 축소 기능은 키보드에 있는 Alt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 마우스 휠 버튼을 위아래로, 위쪽으로 하면 확대, 아래쪽으로 하면 축소,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확대 축소 하셔야 되니까 꼭 익혀서 쓰시고요.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는 상태가 되면은 손바닥 아이콘이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는 화면을 끌어당겨서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이렇게 옮겨서 작업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확대해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 작업을 좀 하다가 이쪽 부분도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쪽도 해야 된다 그러면 옮겨가는 거죠. 이렇게 스페이스바로 옮겨가서 이쪽 부분을 이제 추가로 작업을 할 때, 이럴 때 쓰기 때문에 반드시 익히셔야 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화면을 끌어당기시면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화면을 끌어당겨서 쓸 수 있으세요.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떤 물체나 영역을 선택하는 방법들, 선택을 하고 이동을 하고 선택을 하고 뭐 색상 편집을 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툴 자체는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일단은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선택 툴을 쓰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요 네모 되어 있는 곳에 꾹 누르고 있으면은 사각형, 원형 또는 가로로 길쭉한 거, 세로로 이렇게 길게 픽셀 같은 거를 해서 선택할 때 쓰는 도구들로 보시면 돼요. 사각형 도구로 해놓고 써보겠습니다. 위쪽 메뉴에 보시면은 이 선택하는 도구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택하는 도구들을 썼을 때 상단에 항상 나오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이제 선택을 영역을 지정하는 도구로 보면 되고 이거는 영역을 추가, 이거는 영역을 제거, 이거는 선택한 두 개의 영역을 두 번 이렇게 선택했다 그러면 겹치는 부분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취소되는 이런 애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을 제가 여기서 해보면 그냥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리고 키보드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겠죠. 그런데 이거를 할 때 위쪽에 있는 아이콘을 더하기 add로 하신 다음에 옆에 다시 한번 추가하면 두 영역이 같이 추가로 선택이 됩니다. 옆에 있는 이 도구는 빼기 도구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좀 빼고 싶다라고 하면 이쪽 부분을 요만큼 제외시켜서 이렇게 제외시켜서 선택하는 영역을 조절하는 도구들이고요. 반대로 이 도구를 쓰시게 되면은 두 개의 영역, 지금 선택되어 있는 영역과 방금 이전에 선택되어 있던 영역과 지금 선택한 영역에 교차되는 부분이 남고 나머지가 사라지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잘 조합하셔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교차되는 영역을 잡는 도구는 이제 상황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역을 선택할 때, 추가할 때, 제거할 때 이 도구들은 눌러서 쓰셔도 되는데 단축키를 외워서 같이 쓰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주 쓰는 기능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단축키를 보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키보드 Alt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추가로 선택을 하면 마이너스가 돼요. 지금 마우스 커서 보시면은 마우스 커서 아이콘 옆에 보면은 마이너스 아이콘이 보이시죠? 그래서 Alt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고 있으면 마우스 커서 옆에 더하기 마크가 나오는데 이 상태가 되면 영역을 선택한 영역만큼을 이렇게 더해가면서 선택하는 키가 돼요. 그래서 떼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평상시에 추천드리는 방법은 선택하는 툴의 기본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추가 제거 기능이다 보니까 저 두 개는 키보드를 단축키를 써서 할 수 있도록 연습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약 정리하는 영상이니까 간단하게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잘 안되시는 분은 꼭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분에 보면은 다양한 선택 툴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한 번씩 써보시고 이제 뭐 익히시면 되는 거니까 추후에 쓸 일이 있을 때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택된 도구에서 선택되어 있는 도구에서 얘네들을 취소하고 싶다가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선택되어 있는데 뭐 다른 영역을 추가하기 위해서 또는 뭐 다른 기능을 쓰기 위해서 추가하기 위해서 선택된 영역을 취소하고 싶을 때는 컨트롤 D를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D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된 영역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선택된 영역을 취소하고 싶을 때도 있으니까 컨트롤 D 키를 같이 기억하셨다가 선택할 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도구들인데
얘네들도 여기 있는 이 도구들도 선택할 때 쓰는 도구들이에요. 위쪽에 있는 네모, 동그라미, 뭐 아니면 길이 방향, 뭐 수평 방향, 수직 방향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도구들 말고 얘네들도 선택할 수 있는 도구들인데 첫 번째 있는 도구 라sso 툴이라고 있는 도구는 자주 쓰는 도구예요. 자주 쓰는데 좀 자유롭게 선택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영역을 눌러서 이렇게 쭉 연필로 선 그리듯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 영역 부분이 선택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좀 정확히 쓰자면 좀 확대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선으로 연필로 선 그리듯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선택할 때 편한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한 번에 그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한 번에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번에 나눠서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요만큼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눌러서 요만큼의 영역을 또 추가해서 그려주고 그리고 좀 화면을 또 옮겨서 확대 축소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좀 정확하게 영상을 따야 된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지금처럼 더하기 빼기 기능을 잘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추가로 잘못 선택된 데가 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선택해서 제외시키시고요. 그래서 더하기하고 빼기 기능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영역을 선택하실 수 있게 좀 연습을 해두시면 선택할 수 있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라sso 툴은 형상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선택할 때 좀 도움이 되는 툴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폴리고나 라sso 툴 같은 경우는 컨트롤 D를 눌러서 취소했습니다. 폴리고나 라sso 툴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둥글둥글한 물체 같은 걸 딸 때 편하다기보다는 직선 형태로 되어 있는 애들을 딸 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요 이미지에 있는 간판 부분을 딴다 그러면 이 라sso 툴로 따게 되면은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비틀비틀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딸 때는 이 폴리고나 라sso 툴을 이용해서 선을 그리듯이 캐드에서 선을 그리듯이 끝점을 찍어주고 이렇게 쭉 와서 휘어있지 않다면 쭉 와서 옆으로 이동을 해서 이런 데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역을 지정을 하면 얘가 직선 형태로 영역들을 따라가면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닫히는 아이콘 보시고 클릭하시면 선택이 되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직선 구간 같은 거를 따내야 될 때 이럴 때 쓰시면 편한 툴이 여기에 있는 폴리고날 라sso 툴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해야 되는 상황별로 좀 도구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 요 아래에 있는 도구 마그네틱, 이 도구는 좀 자동 기능이 좀 추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런 부분을 형상이 있으면은 얘네들의 색상의 차이 같은 거를 기준으로 시작점을 찍고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 보면 그런 걸 기준으로 얘가 특정 지점이나 위치들을 자동으로 찾아줘요. 물론 중간 부분에 내가 좀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하셔도 돼요. 클릭을 하셔도 되고 웬만하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따라가면은 특정 위치들을 추적해서 이렇게 좀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잘 안 찍히네요. 이 해상도가 좀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한번 해보면 이런 부분에서 한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에 찍어주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렇게 쭉 가면서 본인이 추적을 해서 여기쯤에서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자동으로 점을 찍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하셔서 마지막에 가서 근처쯤에 와서 닫아주면 이 부분이 선택돼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마그네틱 툴보다는 그냥 선을 그리는 게 빨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그네틱 도구 같은 경우는
이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얘가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잘 될 때도 있지만 정확하게 잘 안 되거나 선택이 안 되거나 이런 구간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도구 하나로 끝난다라기보다는 이제 대부분은 좀 상세하게 할 때는 라쏘 툴 또는 폴리고나 라쏘 툴 저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좀 추가 제거 기능을 같이 쓰신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선택 툴, 가장 많이 쓰고 좀 사용 방법을 아셔야 되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도구들, 얘네들도 선택 툴입니다. 선택 툴인데 가장 기본적인 툴이 매직 완드 툴인 것 같아요. 매직 완드 툴은 선택을 하는데 색상의 차이로 선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좀 밝은 색, 여기는 어두운 색, 여긴 좀 약간 노란색 느낌이 있다고 했을 때, 요 위쪽에 보면은 이제 그 얼마나 색의 차이가 많이 나는 영역까지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0 정도를 두고 제가 까만색 부분을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클릭하면 알아서 까만색 부분을 쭉 추적하죠. 이때 여기 보면은 이제 색상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 요런 부분들은 얘가 이제 못 찾았죠. 그러니까 요런 데까지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면 값을 좀 올려주시면 돼요. 올리신 다음에 해보시면은 조금 더 선택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색상의 변화 값들이 이렇게 덜 차이가 나는 저런 구간까지 찾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도구가 편할 때는 편하고 불편할 때는 불편해요. 요 값을 여기 이제 얼마나 섬세하게 선택할 것인가 라는 값을 좀 많이 내리면, 한 10 정도까지 내려서 써볼게요. 많이 내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색이 정말 유사한 영역까지만 선택을 해주고, 이 값이 좀 커지면 색의 범위가 좀 커져도, 색의 범위가 좀 달라도 그 영역 정도까지는 선택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매직 완드 툴을 쓰실 때는 여기에 있는 이 기능까지 같이 고려하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 툴은 이제 이 정도면 저희가 오늘 했던 내용에 대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선택 툴 쓰실 때 이 도구 여기에 있는 애들을 기본적으로 쓰셔야 되니까 단축키로 쓰는 방법을 꼭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